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24번째. 오늘 드디어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줄거리 이야기해 보죠. 제일 처음 시작은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어떤 다른 맵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이 노멀 서브그룹이 이 녀석의 커널에 포함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요 팩터한 녀석, 요 팩터 그룹이 가장 시작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기로 가는 유니크한 맵이 항상 존재한다. 다이어그램이 커뮤테이지는. 그래서 요거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특히 저 n 대신에 커널을 생각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를 이미지로 줄여놓고 n 대신에 여기다 잠깐 써보면 n 대신에 커널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은 커널은 당연히 가면 커널이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g를 커널로 쿼션트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유니크한 맵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테이지는 게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그대로 쓴 거고, 이게 때마침 커널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이와 이 녀석이 1:1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연산을 그대로 흉내내서 정의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되는 건 당연하죠. 요게 하나 더 추가되는, 커널로 잡았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일종의 유니버설 프로퍼티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뭐였습니까? 이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덕분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가는 이런 맵들을 공부하는 거는 벡터로 떨어지는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았고,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건 결국 노멀 서브그룹들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멀 서브그룹들이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노멀 서브그룹이에요. 노멀 서브그룹들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큰 거를 위쪽에, 작은 걸 아래쪽에. 그럼 이 두 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n은 가면은 항등원이 됩니다. 그렇죠? n이 k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n이 커널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면은 n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커널 파이 k에 포함됩니다. 얘를 파이 k라고 써볼까요? 파이 n이라고 써보면,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맵이 있어야 된다. 그냥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이 커뮤테이지는. 그러면은 맵이 하나 생겼습니다.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있어요.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있어요. 이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주어지면, 얘로 써보죠.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주어지면 아이소모르피즘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이소모르피즘을 만들어 보죠. 그럼 얘가 어디로 팩터스로 됩니까? 저 맵, 파이라는 맵의 커널로, 여기 커널이 들어와야 되죠. 이 위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이건 서젝티브 하니까 얘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을 그대로 써서 적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소모르피즘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커널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커널이 정확하게 뭐냐? K 모드 N이라는 겁니다. 요게 서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을 다이어그램, 화살표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 화살표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증명도 이 화살표에서 다 저절로 됩니다. 물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커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조금 계산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질문이 G의 서브그룹과 G 모드 N의 서브그룹들, 양쪽의 서브그룹들을 비교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답변으로 인버스 이미지는 쉽다. 그러니까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파이라고 하면 얘는 파이 h의 인버스 이미지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고, h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얘는 hn이 되더라. 이게 이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미지 파이 h가 어떻게 되는지, 인버스 이미지는 계산이 됐으니까 파이 h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1, 요 h가 저 파이라는 녀석의 커널 n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n을 포함하지 않는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저 왼쪽 보세요. 유니버설 프로퍼티,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들 두 개 전부 다 화살표 그려가면서 표현을 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항상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대수학이나 대수학 인접 분야에서는 화살표를 그려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면은 훨씬 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기가 쉬워져요.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 다이어그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다이어그램은 G에서 N으로 근데 제가 모양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H가 하나 주어져 있는 거죠. G의 서브그룹 H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걔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G의 서브그룹 H. 네. H에서 G로 들어가는 맵이 있잖아요. 인클루전, 이렇게 포함 관계, 포함 사상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인클루전은 끝에 이렇게 헬겨서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여기 파이라는 맵이 있고, 얘를 인클루전은 보통 i라고 쓰거나 또는 i에서 점 하나 뺀 그 그리스 문자 아이오타,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예, 저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개 합성해서 화살표를 만들 수 있죠. H에서 G 모드 N으로, G 팩터 N으로 떨어지는 화살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푸시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맵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푸시라고 하는. 그럼 저 새로운 맵에 대해서 커널은 뭔지, 이미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근데 한번 일단 봅시다. 푸시라는 맵은 지금 예. 네. 푸시라는 맵에서 보세요. 얼만큼이 0으로 가냐면, 푸시의 커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요 안에 n이 가면 0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n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거를 관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n이 가서 0이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가서 0이 되면 팩터한 걸로 간다. 지금 여기는 h, 여기가 h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맵이 존재해요? 네, 자연스럽게 이게 n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런, 여기도 파이네. 이건 파이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요걸로 팩터스로 되는 요런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하죠. 이건 푸시 바라고 쓸까요? 네. 이거 푸시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거 파이라고 쓰면 되겠네. 우리가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게 핵심입니다. 파이라는 맵을 합성을 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이에 대해서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쓰는 거예요. 왜? n이 h의 서브그룹이면서 노말이잖아요. 중요한 관찰이죠. 원래부터 전체에서 노말이었으니까 h 안에서도 노말입니다. 노말이 되니까
걔가 근데 요 파이라는 맵에 의해서 건너편으로 가면 0이 돼요. 그쵸? 왜냐면 이 파이에 대해서 0이니까 여기 있는 애는 뭐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가면 여기서 0 되죠. 뭐 이렇게 가나 다이어그램 커뮤트 할 테니까 합성으로 정의됐으니까. 그래서 n이 가보니까 0이 돼요. 그러면은 또 유니버설 프로퍼티 0번에 의해서 저런 맵이 빨간색 맵이 파이 바라는 맵이 존재합니다. 다이어그램을 커뮤트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요거를 하나 관찰해야 되겠어요. 체크. 클레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요 파이라는 맵의 커널은 n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파이라는 맵의 이미지가 뭔지 그런 게 궁금한 건데 클레임. 네. 요 파이바는 인클루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인클루전입니다. 그대로 그냥 인클루전이에요. 뭐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오타가 인클루전이었고 파이라는 맵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한번 파란색으로 쓸게요. H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H가 위로 가면은 H가 되고 파이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H를 포함하는 레프트 코셋으로 가죠. 이 다이어그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파이 프라임에 의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HN으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떻게 가야 돼요? 빨간색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HN이 그대로 HN으로 갑니다. 같은 녀석을 같은 녀석으로 보내요. 그리고 얘가 커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인클루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클레임은 지우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 파이 h가 뭐냐, 정확하게 이미지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파이 h는 정확하게 뭐예요?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파이 h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그릴게요. 수식으로 쓰면 h 전체가 h로 가죠. 인클루전에 의해서, 아이오타에 의해서. 파이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는 여기로 가면 어디로 옵니까? h 모드 n으로 가요. 그리고선 인클루전이래요. 그대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 요 부분이 파이 h잖아요. 이 부분이 파이 h잖아요. 파이 h가 어떻게 됩니까? 네, h 모드 n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h가 n을 포함하면 파이 h는 그냥 h를 n으로 팩터스로 한 쿼션트한 이 팩터 그룹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 두 번째 똑같이 한번 해보죠.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 좀 익숙해지셨나요? HS라는 서브 그룹이 있으니까 아이오타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합성을 해줘요. 파이. 자, 근데 이제 n이 포함되지 않아요. n이 h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뭐 n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 n이 들어있어서 n이 0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 항등원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얼만큼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0 되는 건 n에 들어있는 게 0이 되거든요. 근데 h에 n이 다 들어있진 않아요. h랑 n이 겹치기만 합니다. 겹쳐? 네. 교집합. h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너가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관찰, 노말이죠.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노말이 안 되면은 안 되지만 얘는 노말이 돼요. 그러니까 H 안에 H 인터섹션 N이라는 이 노말 서브 그룹이 파이라는 맵에 의해서 올라가고 나면 항등원이 갑니다. 그러면 또 유니버설 프로퍼티. 어떤 노말 서브 그룹이 항등원으로 가버리면 팩터스로 돼야 돼요. 여기로 팩터스로 하게 되는 이런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하죠.
다이어그램이 커뮤터. 왼쪽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인터섹션으로 쿼션트했다. 요거 차이입니다. 그럼 클레임. 저 파이 바는 이거 파이 바라고 써있죠. 인클루전은 안 돼요. 인젝티브 합니다. 인클루전은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H가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H가 아이오타에 의해서 H로 가고 얘는 HN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H에 H 인터섹션 N으로 가요. 그쵸?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물론 얘가 여기로 가는 건 맞아요. 이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하니까, 전체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하니까 이렇게 파이 바에 의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건 오케이. H의 H 인터섹션 N 레프트 코셋을 H 라지 N이라는 레프트 코셋으로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파이 바는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해야 되니까. 근데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같은 원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모양이 다르니까 인클루전이란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인젝티브 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전, 인젝티브, 커널이 트리비얼해요. 커널이 트리비얼하니까 이미지만 들여다보면 되겠죠. 근데 이미지는 인젝티브 하니까 이미지는 얘랑 아이소모르픽하게 생겼습니다.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정의역을 커널로 쿼션트하면 이미지랑 아이소모르픽하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커널이 인젝티브 하니까 트리비얼 하니까 저거 하나마나 얘랑 똑같죠. 그럼 이미지 파이가 뭐냐? 이미지 파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미지 파이가 정확하게 H 왼쪽에서 해봤죠. 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H가 그대로 아이오타에 의해서 H로 가고 얘는 서젝티브하게 여기로 떨어지고요. 요게 이제 파이 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파이 바의 이미지죠.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파이 바의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 와요? 파이에 의해서 와요. 파이 H가 이미지 파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다이어그램이 커뮤터하니까. 이거는 수식으로 쓰려고 그래봐요. 정신 하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요 둘이 아이소모르픽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포함되는 케이스일 때는 파이 H가 얘랑 똑같았는데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파이 H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H를 H 인터섹션 N으로 팩터한 거랑 아이소모르픽하다. 이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뭐 하기로 했었어요? 네,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 알고 있어요? 그럼 둘 사이에 맵이 생긴다 그랬어요. 인버스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는 당연히 맵이 있죠? 그럼 얘의 커널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쪼개주면 됩니다. 그럼 뭔가가 나오겠죠.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한번 또 쓰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캐노니컬 호모모르피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인버스 이미지는 뭐가 돼요? HN이 된다 그랬고요. 경우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미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H 모드 N이 되거나 만약에 N이 H에 포함되면 또는 얘가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에 포함되건 안 되건 일반적인 케이스에.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떤 맵이 만들어져요? 인버스 이미지에서 걔의 이미지로 떨어지는 또는 여기에서 걔의 이미지로 떨어지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될 때
언제 이렇게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일 때. 이 두 개의 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맵에 커널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죠? 커널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뭔가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맵을 각각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게 바뀌어요. 커널 파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전부 다 n으로 팩터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n만큼이 0이 된다. 왼쪽에 있는 HN이라는 두 개 곱한 그룹에는 n이 들어있죠. 항등원 곱하기 n 하면은 n이 되니까. 체크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하기가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에서 어떻게 됩니까? HN을 n으로 쿼션트한 게 이미지, 서젝티브 하죠. HN을 n으로 쿼션트한 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조금 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HN이 뭡니까? n이 H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H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1에서는 요 케이스에서는 얘가 그냥 H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미난 결과가 안 나와요. H를 N으로 팩터하면 H를 N으로 팩터한 거랑 똑같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재미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좀 색다르죠. 얘를 우리가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 부릅니다. 여림.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그거예요. H랑 지금 세팅이 N이 G의 서브그룹인데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에서는 H랑 N 사이에 포함 관계가 없는 케이스 2였죠. 그러니까 네, N만 노멀 서브그룹이면 돼요. 노멀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장하는 바가 뭐냐? HN을 N으로 팩터한 게 뭐랑 아이소모르픽하냐면 얘랑 아이소모르픽합니다. 이겁니다. 이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이거를 이 앞에 맥락, 뭐 이 맵에 그 서브그룹의 이미지와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맥락 없이 그냥 바로 이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증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얘가 그룹이라는 거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아이소모르픽한지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여기 뭐 HN에서 여기로 가는 맵을 잡던지, 또는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을 잡아서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되게 복잡해져요. 그럼 웰디파인드니스 체크할 것들 산더미고요. 아, 복잡합니다. 왜 웰디파인드니스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는 결국엔 이미지와 인버스 이미지에서 온 거고, 유니버설 프로퍼티들에 의해서 적정하게 좋은 맵들이 원래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거 웰디파인드니스 거의 체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지랑 커널이 뭔지, 특히 이 맵의 이미지랑 커널이 뭔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어쨌건 이게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갑자기 우리 책에서 보면은 뜬금없이 두 개의 서브그룹 가져와서 하나는 노말이면은 얘가 노말이 된다 증명을 하고요. 프렐레이 책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뜬금없이 팩터하면 얘가 된대 하고 스테이트먼트 한 다음에 증명을 해요. 뭐 증명은 뭐 오케이, 좋아요,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림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 항상 그것까지 파헤쳐서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기억이 좋습니다.
물론 이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 다른 맥락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더 그 맥락도 이해하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뭐 어떤 시어림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꼭 하나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스토리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건 그래서 세컨드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은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케이스 1 포함하고 있을 때는 별 재미난 게 안 나와서,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죠. G모드 G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데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N을 포함하는 서브그룹, 요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었던 거고, 오른쪽은 그냥 서브그룹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원래 얘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 H가 있으면 이미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있으면 거꾸로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하고, 요 대응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포함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요 조건 덕분에 여기가 계산이 쉽다 그랬죠.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포함 관계가 있건 없건 얘는 항상 파이 h 꼴로 생겼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항상 서브그룹은 파이 h 꼴로 생겼다. 이거 우리 증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파이 h니까 뭐예요? h 모드 n이네요.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는 h가 되죠. 원래는 hn인데 지금 h가 n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h가 n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없어져도 되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h를 보내면 h 모드 n, h 모드 n을 거꾸로 보내면 h,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서브 그룹들은 항상 hn 꼴로 생겼어요. 둘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네요. 다시 말하면은 그룹 G에서는 n을 포함하는 서브 그룹들의 모임과 이 팩터 그룹 G 모드 n에서는 그냥 서브 그룹들의 모임이 서로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이 파이라는 그 캐노니컬 호모모피즘에 의해서 파이로 보낸 거, 파이로 인버스 이미지 취한 거, 걔네들이 1대1 대응 관계를 주는 맵이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써서 뭔가 색다른 아이소모르피즘을 만들어내는 건 실패했지만, 우리가 얻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그룹들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더라. 이게 네 번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입니다. 세컨드는 여기 있었어요. 조금 더 나가면 노말 서브그룹이 사실 더 궁금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됩니다. 여기서 노말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노말입니다. 얘는 물론 따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서브그룹들 사이에 파이에 의한 캐노니컬 호모모피즘에 의한 1대1 대응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노말 서브그룹은 노말 서브그룹, 노말 서브그룹 인버스 이미지도 노말 서브그룹이 됩니다. 굉장히 재미난 형태의 두 가지 명제가 포스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에요. 네. 포스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은 우리 책에서는 중간에 그냥 은근슬쩍 나오는데, 얘는 정정당당하게 네 번째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얘를 레티스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렇게 짝대기 그려서 일종의 레티스라고 해서 도표를 그려, 격자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레티스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 부르느냐? n을 포함하는 GS 서브 그룹,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레티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n부터 시작하는 그거랑 오른쪽에 G모드 n의 서브 그룹들 레티스가 그려질 텐데, 이 두 개가 1대1 대응 관계 똑같이 생겼다. n부터 시작하는 레티스와 항등원부터 시작하는 레티스가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맥락에서 레티스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개의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 전부 다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 큰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아이소모르피즘 시어림들의 응용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응용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뒤에 이제 더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등장을 하니까 그때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이제 기본 5종 세트 다 했어요. 아이소모르피즘 쉐어링까지. 그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고유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라그랑지 정리에 역이 성립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룹 시어리만의 고유한 이론들 몇 가지 소개하는 식으로 이 강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